그래서 항상 요청해 주시고요. 어떤 거를 주제로 할까라고 했을 때 사업 전개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 팀에 하고 있는 지금 쇼더 플랜 사업 전개가 지난해 그 드림 캠프 때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팀이 하고 있는 건 일단 그대로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해서 준비해 봤어요. 네. 쇼더 플랜 사업 전개라고 하는 거를 저희도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본 게 지금 벌써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 저희는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도대체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고민보다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가 이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자, 네. 다들 아시죠? 조기철 스포너님이세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분이시죠. 사업을 머리숱 채우러 갔다가 3시간 만에 조기철 스포너님 강의를 듣고 저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틀게 만들었던 그 시간이 조기철 스포너님 강의 3시간이었어요. 스킨을 하면서도 조기철 스폰서님이 생각하는 이 사업의 가치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말씀에 되게 많이 근접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항상 생각하고 제가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도 조기철 스포너님께서 얘기해 줬던 이 부분의 어떤 맥락과 같아요. 그 포인터 리더 교육 때 이거 혹시 들어보셨죠? 조직 성장의 미래는 포인터 리더의 덕목을 갖춘 리더가 조직 내에 몇 명인가? 이게 이제 미래의 이 조직의 상수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포인터 리더 교육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까요? 100%는 아니고. 네. 사실 저희 팀은 포인터 리더의 역량을 가진 분들의 어떤 그 그룹의 크기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조금 저희 팀에 맞게끔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포인터 리더로 나아갈 그 셀 리더의 덕목을 갖춘 리더가 내 조직에 몇 명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는 이게 당연하고 머리로는 굉장히 이해가 됐지만 어떻게 지금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늘 이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맥락으로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셀 리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 조직에 이 셀 리더가 몇 명인지, 누가 셀 리더인지, 누가 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인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저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뉴스킨이라고 하는 일은 레버러지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건데 분명히 숫자는 이렇게 늘어요. 그죠? 이렇게 숫자는 늘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제되어지는데 얼마나 질적으로 복제되어지는가. 그래서 이 조직에 있는 모두가 단순히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쫄병이 아닌 장군으로서 복제되어져서 인원이 많은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질적 복제의 가장 스타트가 저는 기준을 잡은 게 이제 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셀 리더는 포인터 리더와 협업하여 사업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현장력을 갖춘 리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셀 리더가 내 조직에 몇 명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저희 듣고 계시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나의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셀 리더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셀 리더가 되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인터 리더로서 우리 조직의 셀 리더가 몇 명인지
이제 그렇게 셀 리더를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 리더라고 함에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비즈니스 테크닉. 그러니까 데몬이라든지 이 양자 같은 걸 해가지고 클로징이 가능하고 그래서 GB를 안정화시키게끔 이제 나아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셀 리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팀과 스폰서를 티업할 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뷰클이라든지 무봉무전이라든지 1일차 세미나 이런 것들로 시스템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소조 보상이라든지 비전 보상이라든지 어떤 보상을 전달하면서 이 사업의 기회를 호기심 있게 전달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을 저는 이제 셀 리더라고 이렇게 정의해 봤거든요. 이 기준으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인가, 난 이걸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는 갖춰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인데, 내가 배우고 익혀서 셀리더가 되고 나와 함께할 셀리더감을 찾아서 가르치고 훈련되어서 셀리더가 되는 과정을 복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셀 단위의 복제 시스템으로 우리 팀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희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사실 저도 이 일을 접하면서 3.3 헬스클럽의 수석 컨설턴트까지도 해봤고 동안 클럽을 3년 동안 운영도 해봤고 무봉무전도 참여하고 있고 루미 바구니 마케팅도 해봤고 프리 마케팅도 해봤고 지금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블로그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배워지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누군가가 사업의 어떤 확장이 일어났고 그 노하우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포인트가 굉장히 마케팅에 많이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은 이걸로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저 팀은 저걸로 하니까 이제 저렇게 따라가게 되고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사업적인 개념을 잘 못 잡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네트워크와 마케팅을 조금 구분해서 제가 좀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이 마케팅을 해서 신규가 영입이 되고 분명히 매출이 일어나고 뭔가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왜 눈이 뭉쳐지진 않고 자꾸 이제 흩어지는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입이 되고 핀업은 되는데 그게 이제 조직으로 뭉쳐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쇼더플랜 사업 전개가 들어가면서 고민이 많이 해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영입이 되고 매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입된 그분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셀 리더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셀 단위에서 이 복제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부산까지 가면서 큰 시스템에 합류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성장하는 팀이 있고요. 성장하지 못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장하는 팀의 포커스를 봤더니 마케팅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다음 단계 어떤 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게 분명히 같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셀 리더로 성장시켜내는 팀과 성장시켜내지 못하는 팀의 차이는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쇼더플랜 사업 전개라고 하는 걸로 셀 리더로 성장하게끔 이제 해 나가는 이 복제 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반석이 되어서 기본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마케팅이 더해지니까 어떤 마케팅이든 배워서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갖춰져서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업이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사업 전개를 저희 팀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조금은 이제 맥락을 잡아봤는데요. 뭔가 이게 처음 보시죠? 이런 자료를 제가 그냥 만든 건데요. 사실 여기 자료 안에 보시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루틴을 가지고 모두가 집중해서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맥락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신규 명단을 컨택하잖아요. 그 신규 명단 컨택하는 데 있어서 플래닛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10분 쇼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명단 컨택을 하고요. 그분이 쇼더 플랜 스터디를 하게 되죠. 쇼더 플랜 스터디는 이선혜 스폰서님께서
교육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걸 현장에 접목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명단을 가지고 공부해보자 해서 이걸 알아보게끔 하는 섀도우 플랜 스터디를 하고요. 그 알아본 걸 가지고 그럼 난 배워볼게. 그러면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보상을 풀고 로드맵이 제시가 되고 그 배워지는 과정 안에 이 다음에 이제 단계로 이제 성장이 되어져 가는 이런 단계를 가져가요. 근데 여기 강의도 아마 모르시는 게 없을 거고요. 지금 여기 하는 과정에 아마 낯선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섀도우 플랜 사업 전개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맥락을 가지고 안내를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는 셀 리더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찾는 과정에 이제 명단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접점을 이룰 수 있죠. 그 접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SNS로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루미 바구니로 접점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동안 클럽으로 그 접점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티얼라이트로 그걸 이제 만드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저희처럼 다이렉트로 10분 섀도우 플랜을 바로 푸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 섀도우 플랜 사업 전개도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네. 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10분 쇼플, 10분 쇼플? 줄점 모르시지 않으시잖아요? 10분 쇼플 모르시지 않으시죠? 모두가 내가 동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10분 쇼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 쇼플이라고 하는 게 사업의 기회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맥락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맥락이 있고 요 다음 맥락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분이 안 하겠다 하시면 그냥 매니아 소비자가 되시고요. 그분이 오케이 하시면 이제 쇼플 공부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떤 형태로 그분을 대하든 이 10분 섀도우 플랜이라고 하는 이걸로 그분하고의 어떤 사업의 기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접점은 항상 알고 이 전개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맥락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셀리더감을 이제 찾는 스타트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해보자라고 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가장 이제 이거 많이 배우셨죠?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부해보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번만 1시간 반 정도 시간 내서 공부해보자. 시간은 그냥 가는데 공부해서 너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저 우리 스폰서 만나보자라고 해도 되고 어떤 것도 상관없지만 이 호기심을 자극하셔가지고 이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남의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이 공부를 해서 스폰서 앞에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렇게 제일 첫 단계에서 이제 넘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섀도우 플랜 공부에 시작이 되죠. 저희의 사실 핵심은 이 섀도우 플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섀도우 플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셀 리더감을 이제 이분이 할지 말지 알아보는 과정을 조금 더 깊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데 섀도우 플랜의 핵심으로 전달하는 건 저희는 이 5명을 찾는 거와 3대까지 구원하는 거에 맥락을 항상 이제 기준을 두고 해요. 자, 안에 내용을 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2 곱하기 2는 6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집중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는 뉴스킨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는 뉴스킨이 루미스파 하나 쓰는 정도다. 그러면 루미스파 정도를 내가 쓰고 이렇게 내가 전하는 게 루미스파 정도를 전하게 되겠죠. 어떻게 내가 뉴스킨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뉴스킨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의 조직의 이 질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는 확률 높은 포인터 리더와 함께 리크루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이 홀러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의 교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홀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 법칙은 자신의 생각을 지인에게 무리 없이 알리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인간관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리크루팅 하는 것보다 스폰서와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스폰서를 티업해서 스폰서로부터 이거를 할 수 있게, 포인터 리더가 할 수 있게끔 티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업계 지인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홀로의 법칙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귀하게 함께 하게 된 그 쇼플 멤버 그분을 연습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확률 높은 포인터 리더가 제대로 소중한 인맥으로서 우리 팀에 합류할 수 있게끔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맹당을 가지는 거죠. 그게 쇼더 플랜의 강점 중에 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쇼프를 하다 보면 나와 내 1대, 내 2대, 내 3대, 3대까지 후원하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팀이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이 팀이 한 방향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신규를 리크루팅한 이 과정 안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확률 높은 포인터 리더가 하는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말을 배울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한 방향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가치가 모두가 시작점은 다르고 각자가 하는 이 힘의 크기라고 하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이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간다면 이 벡터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서 이렇게 큰 화살표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 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작은 이제 갓 시작했고 굉장히 작은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 팀 전체의 이 큰 화살표의 힘에 함께 참여가 되면서 나는 내 힘은 불과 작을지라도 팀의 힘으로 성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가 저는 이거 하면서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하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개인이 각자가 각자의 화살표만큼 사업을 진행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이걸 하는 과정 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짐을 느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현장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포인터 리더가 신규를 리크루팅하는 그 장소, 그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셀 리더가 우리 팀에 많이 배출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 포인터 리더가 있고요. 셀 리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사업자가 있고 초기 사업자로 인해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이 대상자 이렇게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크루팅 대상자를 리크루팅하는 과정 안에 여기 있는 모두가 트레이닝이 돼요. 어떻게 각자 입장에서.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포인트 리딩에 제일 처음에 이 셀리더라고 하는 분도 가장 처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장님 팀에 혹시 그 성함을 제가 좀 실제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박희 사장님께서 포인트 리더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셀리더가 김미정 사장님 맞으실까요? 그러면 그 밑에 다운이 혹시 정혜진 사장님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정혜진 사장님 파트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용택 사장님. 아, 김용택 사장님. 그러면 김용택 사장님을 리크루팅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각자가 지금 요 위치라고만 생각해 봐주세요. 그러면 네. 김용택 사장님을 정혜진 사장님께서 이제 공부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쇼더 플랜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공부하게 됐는데 지금 갓셀 리더가 되신 김미정 사장님께서 이 쇼더 플랜을 그러니까 이 한 분을 리크루팅하는 과정에서 이끌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포인터 리더가 동행하게 될 거고 이렇게 네 사람이 같이 앉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셀 리더로서의 성장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리크루팅 대상자가 앉기 전에 저희는 무슨 작업부터 먼저 했냐면 포인터 리더가 셀 리더를 먼저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을 셀 리더와 맞춘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같이 줄을 긋고 같이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먼저 맞췄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걸 하고, 그리고 초기 사업자인 정혜진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셀 리더와 포인트 리더의 생각을 맞춘 생각을 정해진 초기 사업자에게 알려준 거죠. 그렇게 쇼더 플랜 공부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번 하게 됐죠. 맞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신규인 리크루팅 대상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네 사람이 같이 그분을 리크루팅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일단 저희는 지금 5명이 3대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셀 리더도 몇 명을 리크루팅해요? 5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포인터 리더가 그래서 셀 리더 기준으로 포인터 리더에게 셀 리더가 한번 배우죠. 네.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초기 사업자를 누가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포인트 리더. 여기 포인트 맞아요. 포인터 리더가 초기 사업자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5명 찾는 일이잖아요. 네. 네. 잠시만요. 이게 되게 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셀 리더가 분명히 5명을 찾게 돼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쵸. 이렇게 5명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이 셀 리더는 포인터 리더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한번 배웠어요. 근데 한번 네. 배운다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해도가 그렇죠. 25%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터 리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몇 번 가르쳐요? 한 번, 두 5번. 번, 세 번, 네 번, 5번 가르치죠. 그럼 셀 리더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내가 한번 배웠고 가르치는 방법을 5번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이 5명에 또 5명을 하는 거 맞을까요? 네. 각자가 5명씩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럼 몇 명이 생겨요? 25명이 25명. 생기죠. 네, 이건 누가 가르쳐요? 셀 리더가. 맞아요.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이 쇼더 플랜을 해보면 셀 리더가 되기 전에 벌써 가르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게 한 달 사이에 이 세 라인이 다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개념을 잡으니까 이 셀 리더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초기 사업자도 셀 리더 가르치는 입장이면 내가 리크루팅하는 사람이 이 지금 4번을 배워서 한 사람을 빨리 만들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올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빨리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전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가르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셀 리더는 한 번 배우고 5번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몇 번을 가르치게 돼요. 25번. 25번을 가르치게 되는 과정에 포인터 리더가 하는 모든 거에 복제가 일어나요. 그 마음과 생각과 언어 모든 거에 그 행동까지. 그게 이 현장에서 다 트레이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뭔가의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쇼더 플랜을 가르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트레이닝이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쇼더 플랜을 하면서 포인터 리더가 셀 리더와의 마음을 먼저 맞추고 나서 나의 신규 리크루팅자를 이제 교육하는 그런 형태의 현장 트레이닝을 쇼더 플랜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책 보이세요? 결국 이거는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쇼더 플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줄을 어디다가 그어야 되고 누군가한테 뭘 얘기해야 되고 이건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 안에 4번 만난다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요? 사실 이건 이성에서 벌써 다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그 4번 안에 대문을 해도 되고 그분이 원하는 거 안에서 이제 끌어나가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했냐겠죠. 가장 중요한 건.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책을 되게 자신 있게 내요. 이렇게 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라고 하면 신규분들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당겨오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했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자, 신규 명단을 두고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던 거는 그냥 안내만 된 거잖아요. 한번 알아보자라고만 된 거고. 이분들이 쇼더 플랜을 한 4번 정도를 하고 나면 저희는 4장까지만 하거든요. 4장까지만 그분과 4번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나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제 그게 4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명단을 봤는데 명단이 나오게 되면 이분은 이제 저희 팀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명단이 안 나오면 소비자가 되는데 저희가 쇼더 플랜 한 1년을 해봤더니 이 소비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매니아층을 그러니까 정기 구매는 당연하고 그리고 약간 씨앗을 싹이 나는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되시더라고요. 왜? 쇼더 플랜 안에 그 2 곱하기 2는 6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셨던 소비자이기 때문에 6만 원의 기적이라 해도 동안 클럽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레버러지 나는 거에 대한 거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정도의 소비자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2000GB를 누군가를 만나서 세일즈 하는 것보다는 이 쇼더 플랜 멤버로서 소비자가 되는 게 훨씬 더 탄탄한 어떤 소비층을 가지게 하는 거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분류가 일어나고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그러면 한번 명단을 두고 나도 한번 이거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배워보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10명 중에 나 같은 셀 리더가 되는 사람은 1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10사람에게 당신 사업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이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서 이 확률을 높이는가라고 하는 거. 근데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확률 높은 포인터 리더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이제 수준 높게 전달이 되고 연습장이 아닌 소중한 인맥으로 팀원이 함께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팀원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셀 미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셀 미팅에 가장 포인트를 두는 건 뭐냐면 궁디에 촛불 대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쇼더 플랜 책의 뒤쪽에 보면 이 촛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철 스폰서님 그 교육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그만둬요. 저희도 해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빨리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셀 리더 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류되어 보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만두기 전에 엉덩이에 궁디에 이제 촛불을 대어주는 거,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셀 미팅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의 촛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셀 리더는 고민하게 되고 그 셀 리더가 고민하는 거에 포인터 리더가 함께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셀 미팅에서는 확률 높은 포인터 리더와 같이 소중한 인맥이 되게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팀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셀 미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세미나를 하고 2달에 한 번은 랠리를 참여하고 1년에 한 번은 이제 컨벤션 가는 거는 팀원들의 약속으로서 셀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팀이 함께하는 약속들이고요. 이게 잘 지켜지는 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팀방에 꼭 전해야 되는 핵심이 담긴 이 강의들이에요. 선생님들 아마 모르시는 거 없으실 거예요. 요 내용의 어떤 강의들을 저희가 공부하게끔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셀 리더감을 찾는 그 과정 안에 쓰여질 수 있는 그 셀 리더로서 가지는 역량들은 그들이 빨리 트레이닝 될 수 있게끔 요거부터 먼저 장착할 수 있게끔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강의가 이 최혜원 사장님의 파트너가 파트너를 만드는 이 셀 활성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이라고 하는 위드 그룹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사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셀 활성을 통한 이 로이터 확장이라고 하는 이 기본의 어떤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팀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뭉쳐지고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셀 리더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저희가 비즈니스 질적 복제라고 하는 이 프로 사업가로서 역량 강화를 하는 거의 과정 안에 사실 이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다 빠져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선희 스폰서님 교육 안에 다 있어서 다 빠져서 그 가치가 어떤지만 제가 짚어서 전달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쇼더 플랜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 질적 복제가 일어나게끔 이 포인터 리더가 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이제 셀 리더로서 성장하고 셀 리더가 포인터 리더로 가는 과정 안에 이 프로 사업자가 되어가는 역량 강화를 하는 현장을 계속적으로 빠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분들한테도 쇼플 멤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끔 셀 미팅 때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고요.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조직은 사람으로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팀에 들어온 멤버 누구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느끼게 하는 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팀의 공지로 항상 이제 올려둔 거고요. You make me feel like a better person이라고 하는 이런 리더가 되게끔 저도 이제 항상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몇 가지를 조금 잡아보면 저는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임으로써 함께 높아지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모든 팀이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문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의 강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강점은 뭐고 상대의 강점이 뭔지. 그래서 누구나 분명히 반드시 단점과 약점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봐주고 세워주는 팀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쇼더 플랜 저희 사업 전개에 녹아나 있지 않으면 사실 사람을 담는 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자부심이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은 갖춰가면 되는 거고요. 그림자 법칙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팀과 스폰서를 티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팀과 스폰서의 실력보다는 우리가 같은 방향이라서 한 방향이라서 함께 느끼는 이 자부심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뭐 이런 형태로 뭔가의 아웃풋이 나온다 생각 못하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지금은 고민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마케팅을 보완해서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맥락을 맞추고 팀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 사이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조직에 문제가 있어야 살아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저는 얘가 핵심이다 생각을 하는데 담을 쌓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고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한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과정 안에 반드시 문제는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보통은 관계에서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 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는 원래 나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다음을
쌓는 것보다는 허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 걸로 노력되어지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팀을 저는 원하는 상이에요. 존중 없는 충고는 쓸데없는 잘난 척이다. 인생의 최대의 지혜는 친절이다. 상대를 평가하면 사랑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팀원들이 모두 이 부분까지도 지켜나가면서 좋은 문화로서 이 소셜 플랜이라고 하는 걸로 프로가 되는 어떤 과정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혹시 모소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모소가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신랑이 제가 어느 날 카톡을 받았는데 이 모소라고 하는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모소가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모소 대나무라고 해요. 근데 그 지방의 농부들이 여기저기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같이 정성 들여 키우는데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농부들은 수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하지만 모소 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 불과 3cm밖에 자라지 못한대요. 타지방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젓는데요. 5년째 되는 날부터 근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하고 그렇게 6주 만에 15m가 자라게 돼요.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한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단 3cm밖에 성장에 불과했던 모소 대나무가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4년 동안 모소 대나무가 땅속에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던 거였대요. 저희 일과 굉장히 맥락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라 노력하는데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들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높은 위치에 다다를 거래요. 그래서 당신도 무언가 죽어라 하는데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겁먹지 말고 당신이 지금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신랑한테 이 글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요. 세월을 버티며 얻은 주름과 그 안에 스며든 시공의 덮개들이 쌓인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게 내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내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대 안에 꼽히지 못한 가능성이 남아있고 천천히 그대 안에 가능성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삶을 위한 비즈니스 성장 계획의 그 첫 번째가 저는 셀 리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 리더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셀 리더가 되기를 먼저 목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주제를 던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팀이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 이 관계 안에서 셀 단위로 복제하는 이 시스템 이거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함께 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고민하고 아마 실행에 옮긴다 그러면 분명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반이 됐지만 지금은 정말 고민하지 않나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이걸 베이스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안에 우리 안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배워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가 저희는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이 시스템을 가지면서 생겼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도 이 부분이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